비수술적 치료가 장점이 많은 것 같거든요. 아까 저희 세면대 얘기했지만은 사실 세면대 고치고 뜯어내려면 큰 공사인데 그렇죠. 살짝 뚫어서 쓸 수 있으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면대를 갈아야 하는 공사를 해야 되는 상황을 저희가 이제 수술에 비유를 하곤 하고요. 저희가 외래에서도 제가 치료하다 보면 환자분 아무래도 수술적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고 권유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가 반드시 수술 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까요? 사실 외래에서 이제 저희 과에 오시는 선생님 환자분들은 이제 수술을 받지 않길 원하시고 실제로 수술을 권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선생님 치료해 주세요 하고 오시는 경우를 되게 많이 보게 됩니다. 이제 그럴 때 뭐 저희 나름대로는 노력을 충분히 해봐야 되는데 사실 이제 수술법도 많이 발달했어요.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최근에 이제 보고에 따르면 1년 정도 지났을 때는 수술한 경우가 수술하지 않은 경우도 더 낫지만 2년 정도 경과한다면 수술한 경우나 수술하지 않은 경우나 비슷하다는 보고도 있어요. 물론 이 보고만을 가지고 이제 판단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이제 수술하신 선생님들이나 수술하지 않는 저희과나 가능하다면 비수술적으로 수술이 반드시 해야 된다면 가급적이면 최소 침습적으로 이제 조직의 손상을 최소화시키는 방식으로 수술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런 식의 이제 컨센서스는 형성되어 있고요. 다만 이제 저희과 오신 환자분한테 초기부터 아니면 치료 과정 중에 반드시 이제 수술을 좀 강력하게 권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환자분의 통증이 너무 심해서 일상생활이 힘들다면은 그건 수술에 적응증이 되는 것 같고요. 또 그 외에도 근력 저하가 심하다거나 감각 저하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경우에는 그때는 이제 수술을 권하고요. 또 외래 방문 시에 갑자기 이제 배뇨나 배변 장애가 있다거나 뭐 소대변을 지린다거나 또 다리 쪽에 근력이 떨어져서 걷지를 못할 정도 된다면 그때는 환자분 보자마자 그냥 수술 받으세요라고 초기부터 말씀드리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네, 비수술적 치료만 무조건 저희가 통증 전문의가 권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죠. 선생님 말씀처럼 통증이 극심한 통증이 해결이 안 될 때 그리고 운동마비, 잘 못 걸으시거나 팔을 못 쓰거나 그런 걸 이제 의학 용어로는 신경학적 증상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증상들이 나타날 때 그리고 배뇨 장애까지 가면 그 신경학적 증상이 더 깊어진 거죠. 그럴 때는 이제 저희가 수술적 상담도 적극적으로 권유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 세면대가 막혔냐 안 막혔냐 이 진단이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제 재밌는 게 제 개인적인 이제 경험인데 오늘도 젊은 남자분 한 분 오셨는데 MRI 보면 굉장히 많이 튀어나와서 거의 디스크에 돌고 협착증 정도로 척수관을 거의 한 반 정도를 차지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약물 주고 이제 치료한 다음에 지금은 뭐 다리 아프지도 않고 너무 건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근력 있는 분들은 그런 경험도 하고 예전에 이제 젊은 여성분인데 물리치료 하셨어요. 이분은 본인이 충분히 물리치료를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충분히 알고요. 그분이 이제 다리의 감각도 떨어지고 근력도 약간 떨어지는 것 같아서 수술을 좀 하십시다 하고 권유를 했는데 환자분이 조금만 더 해달라고 그래서 한 달만 기한을 뒀어요. 제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치료를 해보고 안 되면 수술을 합시다. 한 번, 두 번, 세 번째 하고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수술하신 선생님께서 수술하자 날짜를 잡았는데 수술하기 전날 저한테 오셨어요. 한 번만 더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뭐 한 번 더 소원인데 못 하겠냐고. 근데 정말 거짓말 같이 마지막 치료하고 나서 다음날 좋아지셔서 수술을 안 한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제 의사가 환자를 볼 때 판단하는 게 참 어려움이 있는데 일단 환자분이 원한다면 의사가 판단하기에 최소한의 이제 적응증이 된다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다 보면 예상 외에 좋은 결과도 충분히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비수술적 치료 방법이 어떻게 보면 수술적 치료 방법보다 좀 더 안전하게 환자분들한테 느껴지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비수술적 치료 방법을 권하고 끝까지 함께 최선을 다하지만 필요할 때는 또 수술적 치료도 과감히 결정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비수술적 치료를 하고 나면 환자분들마다 똑같은 치료를 했는데도 반응이 다른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거는 질환의 원인의 차이가 있습니다. 질환이 다를 수도 있고 질환이 약할 수도 있고 깊을 수도 있는 거에 대해서 이제 차이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또 비수술적 치료하고 나서 관리가 아주 중요한 것 같거든요. 환자분들의 의문사항 중에 하나가 비수술적 치료하고 나서 좋아졌는데
이후로 운동이라든가 혹은 뭐 드시는 것까지 여쭤보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운동 관리, 생활 속에서의 관리 같은 거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포인트가 어떤 게 있을까요, 선생님? 뭐 보통 이제 환자분들 특히 이제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치료받은 다음날 오늘 술 마셔도 되나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저 목욕해도 돼요? 이런 걸 많이 물어보세요. 그러면 보통 이제 샤워 같은 경우는 당일날 가능하지만 술 같은 경우는 정말 중요한 약속이면 한 잔 정도만 드세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가능하다면 치료받은 당일날은 좀 안정을 취하고 격렬한 운동은 피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음식 같은 경우는 뭐 잘 드시면 뭐 몸에 좋으니까 회복되는데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환자분들에게 재밌는 게 환자분들이 허리가 아프면 운동해야 된다는 말씀들은 많이 들으셨어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좋아지니까 바로 운동하세요. 근데 실제로는 이제 급성기에 한참 아플 때 치료 직후에는 운동을 하지 마시라고 안내를 합니다. 가능하다면 일반적인 생활만 하시고 일상생활은 다 하시지만 뭐 격렬한 운동이나 허리를 강화시키는 운동을 한다고 하지 마세요. 이렇게 안내를 합니다. 네, 그러면은 통증이 혹시 이제 막 생겼을 때 저희가 아까 1, 2주 정도는 무조건 안정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비수술적 치료 같은 경우도 치료 이후에 급성기에는 안정을 해야 된다는 건데요. 급성기 이렇게 말하면 또 헷갈리실 수도 있거든요. 대략 이렇게 날짜, 주수로 말한다면 대략 몇 주 정도로 봐야 될까요? 뭐 염좌 같은 경우에는 초기 증상이 있으면 1, 2주는 안정을 취하라 말씀을 드리고요.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증상이 사라진 다음에 그 직후에도 가능하다면 3주 정도, 뭐 4주 정도까지는 일상생활만 하시고 격렬한 운동 같은 걸 하지 마시라고 안내를 해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네, 그래서 개인적인 차이가 있고 연령에 따른 차이가 있기는 하겠지만 대략 2주에서 4주가량은 안정기, 급성기라고 보고 저희가 안정을 취해야 되는 기간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저희가 이런 이제 허리 통증은 살면서 누구나 겪어볼 수 있는 이렇게 통증이다라고 서두를 열었는데요. 그럼 거꾸로 또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많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환자분들에게 이렇게 알려주시는 팁이 있을까요? 허리 통증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요. 저희가 이제 신경치료를 하고 이런 강력한 이제 툴을 통해서 환자분들을 증상을 완화시키고 이완 기간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재발하지 않게 또 환자분들이 다시 이런 경험하지 않게 이제 안내를 해드려야 되는데 뭐 직업에 따라서 또 환자분들의 이제 생활 습관을 좀 여쭤봐야 돼요. 예를 들면 원칙적으로는 그 자세가 중요합니다. 결국에는 건물 기둥에 이제 부적절한 부하는 줄여주는 게 중요한데 뭐 예를 들면은 소파에 앉을 때 가급적이면 엉덩이를 끝까지 밀고 앉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초등학교 입학하면은 의자에 앉는 바른 자세, 이게 가장 오랫동안 앉아서 공부할 수 있는 자세입니다. 허리에 가장 부담 없는 자세고요. 또 그 외에도 쪼그리고 앉는다거나 양반다리 그리고 다리를 꼬는 것 자체는 좋지 않습니다. 또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 디스크가 있는 분들한테는 가급적인 머리 감는 거는 샤워하시면서 감으시라고 안내를 해드리고요. 또 이제 운전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환자분들 많이 오세요. 버스 운전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화물차, 그리고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가급적이면 휴게소에 자주 들르시고 택시 운행하시다가 손님이 없으면 그냥 앉아 계시면 나와서 스트레칭을 좀 하시라고 안내를 드립니다. 그리고 운동이 중요한 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자분들이 운동을 급성기 하세요. 아플 때 운동해야 된다. 이게 잘못된 겁니다. 아플 때는 운동하지 말고 휴식을 취해서 조직이 충분히 그러니까 회복되게 기간을 주셔야 되고 다 나은 다음에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 환자 거꾸로 이제 다 나으면 옛날 습관으로 돌아가세요. 소파에 들어눕듯이 앉으시고 다리 꼬우시고 운동은 또 안 하십니다. 거꾸로입니다. 아플 때는 휴식을 취하시고 나아진 다음에 운동을 하시는 건데 또 어떤 분들은 나 운동할 시간도 없어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근데 사실 운동이 꼭 기구나 돈이 필요한 건 아니고요. 정말 시간이 없으시면 걷는 게 나 많이 걸어서 운동 많이 해서 이러신 분들이 있는데 많이 걷는 게 운동은 아니고요. 걸을 때 배와 등에 힘을 주시고 걸으시면 이렇게 흔히 말하는 코어 근육에 힘이 가해진 걸 좀 느끼시게 되세요. 그렇게 걸으시면 허리 운동이 됩니다. 다만 그렇게 걸으면 조금만 걸어도 힘들어요. 그러면 다시 좀 숙이고 편하게 걸으셔야 돼요. 또 중간중간 하시고 그리고 운동을 말씀드리면 다들 그런 말씀을 하세요. 선생님, 나 운동 열심히 하면 더 아파요. 다음날 너무 힘들었어요. 어떻게 운동해야 돼요? 저희가 이제 일일이 환자분들을 보시고 매일매일 보면서 가족같이 봐드리면 좋겠지만은 이제
뭐 공간과 시간의 제약이 있으니까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환자분들한테 오늘 운동해 보시고 내일 안 아프시면 그게 적절한 강도입니다. 서서히 조금씩 뭐 일주일 동안 해서 괜찮으면 한 5% 늘리시고 또 괜찮으면 5% 늘리세요. 조금씩 빌드업을 하는 거지 조급한 마음 가지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차근차근 운동하시면 뭐 한 달 뒤, 1년 뒤에 훨씬 더 건강해진 허리를 경험하기도 실제로 그런 분들의 MRI 촬영을 해보면 우리 MRI 보면 이제 꼭 척추관에 있는 조직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안심 등심의 볼륨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훨씬 더 근육량이 늘어나는 것을 환자분들 보여드릴 수가 있으면 환자분도 기쁘고 이제 저도 이제 기쁜 때가 있는데 근육량을 늘리는 거는 차근차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은 허리 통증의 원인부터 치료 방법, 그리고 예방법까지 이렇게 하나씩 세세하게 짚어봤는데요. 사실 이제 허리 통증 환자들이 저희 통증 클리닉을 찾는 환자의 한 70% 이상을 차지한다고 볼 정도로 굉장히 많은데요. 선생님이 보실 때 허리 통증 환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하신다면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신가요? 수학 강사한테 가서 국어를 배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제 보통 척추 질환을 볼때 제가 이제 20년 동안 하면서 가장 가슴 아픈 게 뼈 주사하니 뭐 간간히 한 번씩 뉴스에도 나오고요. 그러면 되게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이제 환자분들은 그런 걸 보시면 이제 오해를 하시고 이 치료를 받으면 훨씬 더 좋은 치료 부작용 없이 빨리 치료받으시고 이완 기간도 짧고 일상생활에 빨리 복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선생님 나 지금 좀 무서워요. 뉴스에 나왔잖아요. 물론 뉴스에 나온 잘못된 치료하시는 병원들도 있지만 충분히 경험을 쌓고 이제 적절하게 최소한의 침수적인 방법으로 가장 문제가 있는 곳에 타겟팅해서 소량의 약물로서 치료를 할 수 있는 선생님을 찾아가신다면 부작용도 줄이고 좋은 치료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저희 과에서 이제 선생님들 많이 충분히 트레이닝을 시켜서 배출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저희 과 선생님들의 좀 인증된 것도 보시면서 병원을 찾아보신다면 조금 더 좋은 치료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저도 사실 많이 배운 게 많습니다.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에게 이렇게 세세하게 통증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못 드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선생님 말씀이 환자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허리 통증에 대해서 원인부터 치료, 그리고 예방법까지 세세하게 짚어봤는데요. 만약에 저희 허리 통증이 흔하게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허리 통증이 있다면 참지 마시고 주변에 마취 통증의학과 통증 전문의를 만나셔서 이런 복잡한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잘 해결해 나가신다면 좀 더 건강하고 신나게 생활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저희 채널 명이, 이 코너 명이 환문명답입니다. 환자가 묻고 또 명의가 답한다라는 건데요. 이렇게 말씀 나누는 많은 내용들이 저희 학회에서 펴낸 환문명답 책 안에 모두 들어있습니다. 서점에서 절찬리에 판매가 되고 있으니까요. 구매하셔서 궁금한 부분을 더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용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